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고 숨이 차오르며 몸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누구도 곁에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다면 정말 두렵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단 10초 안에 여러분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또 강조해왔던 심장마비 10초 생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무기를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심장마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심장은 매 순간 쉴 틈 없이 박동하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과 산소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혈액 공급이 중단되고 뇌와 장기들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급격히 손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 숨이 차는 호흡 곤란, 온몸에서 흐르는 식은땀, 그리고 왼쪽 팔이나 어깨로 번지는 저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병원이나 가족이 곁에 있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혼자 있을 때 쓰러지십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8분. 그러나 심장이 멈춘 뒤 단 4분만 지나도 뇌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시간의 차이가 결국 생과 사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언제나 가슴이 아픈 증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는 턱이 뻐근하게 아프다고 해서 치과에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심장마비를 겪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단순한 어깨 결림이나 등 통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심근경색의 신호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체했나 보다, 속이 쓰리네 하고 소화불량으로 착각하다가 응급실에 실려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나 당뇨 환자분들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고 대신 극심한 피로감이나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이유 없는 어지럼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조금 쉬면 낫겠지라는 방심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숨은 전조 신호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6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저녁에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숨이 막히고 왼쪽 팔은 점점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분은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강한 기침법을 떠올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온몸에 힘을 다해 강하게 기침을 반복하신 겁니다. 그 결과 뇌와 심장은 잠시나마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유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심장 손상은 최소화돼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환자분은 곧 괜찮아지겠지 하며 신고만 하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응급 대처법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 작은 차이가 생사를 가른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드리는 10초 생존 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호흡을 가다듬고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폐가 공기로 가득 차도록 숨을 들여 마셔야 합니다. 둘째, 가슴과 배에 힘을 모아 강하게 기침합니다. 이때는 마치 목 깊숙이 가래를 뱉어내듯 목이 터져라 기침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이 동작을 2초에 한 번씩 꾸준히 반복합니다. 숨이 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계속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기침을 하면 심장을 안쪽에서 압박하는 효과가 생기고 혈액이 억지로라도 순환하면서 뇌와 심장이 잠시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 몇 초의 시간이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침법은 시간을 벌어주는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침을 하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하필 기침이 효과가 있나요? 우리의 심장은 전기 신호로 박동을 이어갑니다.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같은 문제가 생기면 이 전기 신호가 흐트러져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강한 기침은 순간적으로 흉곽의 압력을 높여 심장에 물리적인 자극을 줍니다. 마치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기 충격기 AED를 작게 흉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를 대신해 압력으로 심장을 자극하는 것이죠. 또한 기침을 할 때 발생하는 압력으로 혈액이 억지로라도 뇌 쪽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그 결과 뇌가 산소를 조금 더 오래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덕분에 의식을 유지할 수 있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침을 잘해도 119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신고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9죠? 심장마비 의심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 나이 68세, 현재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땡땡동 땡땡번지 아파트 땡땡동 땡땡호입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라면 기침을 하면서도 반드시 스피커폰으로 신고하세요. 이 몇 초의 정확한 대화가 생사를 가릅니다. 심장마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응급처치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소금은 하루 5지 이하로 드십시오. 채소와 과일, 생선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운동은 매일 30분 이상 하되 갑작스러운 새벽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금연절주는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술은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조절하십시오. 화가 나고 긴장되는 순간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져 위험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진을 받으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심장마비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가슴이 아플 때만 온다. 아닙니다. 팔 저림, 턱 통증, 극심한 피로감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니까 괜찮다. 과격한 운동 중에도 심장마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 안심이다. 약물은 보조일 뿐 생활습관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AED는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음성 안내가 제공되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은 크게 높아집니다. 심장마비에서 회복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재활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십시오. 식단은 기름기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약물은 의사 지시에 따라 반드시 규칙적으로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야 재발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단순히 내 몸 하나를 지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손주와 함께 놀아줄 날, 배우자와의 행복한 순간, 자녀와의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이 심장이 건강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배우신 20초 응급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하며 동시에 119 신고.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 생활 습관 관리가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